안녕하세요. 올어바우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파티룸 부동산 잘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부동산은 아마도 영상 한 3개 정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 부동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3개로 끊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자랑 잘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잘 계약하는 방법 실외편,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실내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잘 계약하는 방법 첫 번째 영상이고요. 우선은 부동산을 잘 계약하기 위해서는 디폴트는 무조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발품을 무조건 많이 파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운에 따라서 부동산을 잘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거든요. 운이 좋으면 잘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운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랫동안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잡계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제가 부동산을 잘 보고 조건을 잘 따지는 건 저의 실력이지만, 가성비 좋은 부동산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 거는 그것은 운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법은 단 하나예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제가 부동산 보는 눈 센스를 좀 키우고, 그리고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면은 운이 좋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얻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제 조건은 발품을 무조건 많이 파셔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운이 좋게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구하면은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을 높여가는,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10개, 20개 보면은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 부동산을 볼 때는 적어도 50개 이상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5개씩 2주, 3주 정도 보셔야 부동산을 보는 눈 센스도 좀 많이 올라가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실력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운이 좋으면은 그 안에서 제가 가성비가 엄청 좋은 부동산을 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얼굴을 두껍게 만들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부동산 보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 좀 어색하고 뭔가 좀 힘들거든요. 대화하는 게. 왜냐?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세에 많이 눌리게 돼요. 하지만 10번 보고 20번 보고 30번 보면은 저의 부동산 보는 그 실력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실력이 쌓아갑니다. 그때 이제 발품을 많이 팔고 운이 좋으면은 제가 좋은 부동산을 얻을 수 있어요. 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품은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잘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소유 효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지금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손실 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돈을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땄다. 그러면은 1,000원만큼 기쁩니다. 하지만 1,000원만큼 돈을 잃으면은 1,000원의 약 2배, 3배 되는 정도의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더 슬퍼요. 그래서 주식을 땄을 때의 기분보다 주식을 잃었을 때의 기분이 더 큽니다. 소유 효과도 약간 비슷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들키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저희에게 작업을 거나 하면은, 좀 베테랑인 사람들은 바로 저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한 하루 정도 지나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여기 무슨 부동산인데 어제 보신 물건 지금 다른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은 여기에 쫄아서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미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계약을 하려고 바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소유효과 닷에 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들이 이런 소유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점을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 이 소유효과에 많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의 객관적인 그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에 맞게 부동산을 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 규칙 안에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유 효과에 빠져서 왠지 이 부동산은 아닌 것 같은데 남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조금 아쉬운 것들을 소유 효과에 잘 빠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앵커링 효과에 걸리면 또 안 돼요.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동남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첫 가격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0원은 비싸니까 한 20-30% 깎아볼까 해서 처음에 5,000원으로 깎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이 7,000원, 8,000원, 6,000원, 4,000원 해서 결국 우리는 6,000원에서 7,000원에 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기뻐합니다. 왜냐? 본래 10,000원보다 더 싸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원래 가격은 2,000원, 3,000원인 거예요. 즉 그 상인이 우리에게 앵커링, 즉 닷을 걸어버려서 이미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 우리는 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본 가격 2,000원, 3,000원보다 훨씬 2배나 되는 가격에 그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앵커링 닷 효과에 걸려서 조금 손실을 보는 거죠. 부동산을 고를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3개 정도 물건이 있네요. 제가 그럼 3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동산 업자는 우리에게 과연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앵커링을 매우 낮게 잡아버린 다음에 처음에는 좋지 않은 물건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제일 좋은 물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보여준 물건이 제일 좋아 보이고 다른 부동산에 비해 이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계약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 업자한테 앵커링에 또 걸려서 닷에 걸려서 그 부동산 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앵커링 효과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기본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계약하러 갈 때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가 발라야 돼요. 이거는 역지사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소비자가 싸가지가 없고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싶은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사거나 팔고 소비자든 고객이든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는 사람이든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고를 때도 처음 들어갔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약에 물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나오세요. 왜냐? 거기는 좋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대한 우리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고 지금은 물건이 없지만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나마 임대인한테 좋은 부동산 업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부동산 구할 때도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러링 효과를 사용하면 좀 좋은데요. 그 미러링 효과가 무엇이냐면 거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상대방하고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면 서로 많은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한 실험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고 42분이 지나면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혀를 내밀면 그 애기도 혀를 내밉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잖아요. 그 애기도 웃어요.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미러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습득하고 얻으려고 해요. 즉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이야기할 때 부동산 업자가 만약에 머리를 긁는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머리를 좀 긁는 척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팔짱을 같이 껴주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좀 나와 있으면 같이 몸을 좀 앞으로 나와 있게 해주고, 그러면은 부동산 업자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의외로 많이 통합니다. 사람은 친근감이 있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면은 뭔가 더 주려고 하지 더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다고 하고 미러링 효과를 해서 친근해진다고 저를 호구로 보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러링 효과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 업자하고 친해지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저에게 더 좋은 물건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꼭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 5번째 개인적인 팁은 부동산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혹시 사장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만약에 그 사장님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근처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하나 대접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스 커피는 안 좋아요. 따뜻한 커피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을 때 그 온도가 따뜻하면은 사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친근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그냥 철판 깔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고 하면은 근처에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를 건네시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의 호감도와 그리고 저에게 좋은 물건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도 한번 저의 개인적인 팁이니까 한번 알아주시고, 나중에 할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다 보면은 몸에 있고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을 하고 실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워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면은 언젠가는 쉽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계약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부동산 잘 계약하는 방법 실외편, 입지 조건하고 실외 조건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파티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